지혜야. 이 양파 좀 봐. 이런 걸 돈 주고 샀니? 아침부터 시어머니 김영숙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부엌에 울렸습니다. 어머니 할인마트 특가였어요. 며느리 윤지혜는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특가라고? 시장 끝나는 시간에 가면 이거 반값도 안 하고 훨씬 큰 양파 살 수 있는데. 아이고, 내가 며느리를 잘못 들였나.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장바구니를 뒤적거렸습니다. 달걀도 30개짜리를 사왔네. 깨질까봐 15개짜리 2번 사오라고 했잖니. 할인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지혜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7년째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이런 잔소리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언제까지 이런 걸 다 챙겨야 하나. 시어머니는 부엌을 나가며 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을 나가자마자 휴대폰을 꺼내 동네 단체 채팅방에 올린 메시지를. 복지관 친구들 단체 채팅방에 김영숙은 며느리 자랑을 올립니다. 우리 며느리가 나 대신해서 또 장보고 왔네요. 요즘 물가가 올라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 며느리는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를 안 해요. 저는 잔소리만 하는데 내 생각을 많이 해줘요. 진짜 착한 며느리 두었어요. 이웃사촌 김순자가 말합니다. 영숙 씨는 복 받았어요. 그런 며느리 어디서 구해요? 복지관 친구 이명숙도 공감하며 말합니다. 지혜 씨 얼마나 현명해요. 영숙 씨가 매일 자랑하는 게 이해가 가요. 시어머니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지갑을 열어 통장을 꺼냈습니다. 매달 하는 일, 며느리 통장에 200만 원씩 비밀스레 넣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지. 물가가 오른다고 우리 며느리 고생하는데. 하지만 그때 갑자기 찾아온 어지러움에 시어머니는 벽을 짚어야 했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가 떠올랐습니다. 말기 암 판정.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제 우리 지혜한테 말해야 하나.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복지관 가세요? 지혜가 현관에서 구두를 신는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뭐 놀러 가겠니? 돈 쓰러 가겠니? 복지관이나 다니면서 시간을 보내야지.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복지관이 아닌 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항암 치료 상담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김영숙님,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 좀 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만. 주치의의 말에 영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요. 돈만 많이 들고. 어차피 시간도 얼마 안 남았다면서요. 하지만 가족들과 상의해 보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아들은 회사 일로 바빠 죽겠다는데 며느리는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는데 내가 왜 짐이 되어야 하나요? 병원을 나오는 길, 영숙 씨는 근처 은행에 들렀습니다. 통장 잔액을 좀 확인해 주세요. 네, 김영숙님 통장 잔고는 현재 75억 3천만 원입니다. 평생을 아끼고 모은 돈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구두쇠 행세를 하면서도 매달 적금과 보험을 붓고 부동산에 투자해 모은 재산이었죠. 이걸 다 어떻게 해야 하나? 영숙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평소처럼 재래시장에 들렀습니다. 아이고, 영숙 씨 왔어요? 생선 가게 주인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뭐가 싱싱해요? 방어회도 좋고 갈치도 싱싱해요. 특별히 싸게 줄게요. 에이, 비싸면 안 사요. 얼마나 깎아줄 수 있대요. 겉으로는 여전히 깐깐한 흥정을 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혜가 방어회 좋아하는데 오늘 사다 줘야지.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약국이었습니다. 진통제를 사면서 영숙 씨는 문득 며느리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아프다는 소리 한 번 못하고 가야 하나. 지혜한테만이라도 말해야 하나. 저녁 식사 시간. 지혜는 시어머니가 사온 방어회를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많이 방어회를 사오셨어요?
비쌌을 텐데. 비싸기는 시장 끝나기 전에 가서 거의 공짜로 얻다시피 했지. 너도 일주일 내내 고생했는데 이 정도는 먹어야지. 평소와 다른 시어머니의 태도에 지혜는 의아했습니다. 더구나 식사 중에 시어머니가 자주 찡그리는 표정도 눈에 띄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 늙으면 다 이런 거야. 너는 신경 쓰지 말고 애들이나 잘 챙겨. 그날 밤 지혜는 우연히 시어머니의 방을 지나다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이고, 아파 죽겠네. 시어머니의 신음소리였습니다.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시어머니는 침대 위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진통제 봉지가 여러 개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아프신가? 지혜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복지관 간다며 나가자 지혜는 방 청소를 하다가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랍 속에서 발견된 병원 진단서, 말기 췌장암 진단서, 예상 여명 6개월. 어머니가 이런 병이. 지혜의 손이 떨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밑에서 발견된 통장들이었습니다. 매달 자신의 통장으로 돈을 보내준 거래, 내역, 손주들 명의로 든 보험 증서들, 그리고 접힌 종이 한 장. 우리 지혜에게 라고 쓰여진 편지였습니다.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우리 지혜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아마도 내 병을 알게 된 걸 거야. 미안하구나. 이렇게 편지로 말할 수밖에 없어서. 사실 난 널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단다. 우리 아들이 너무 부족한 며느리를 데려왔다고 늘 타박했지만 그건 다 거짓말이었어. 매일 잔소리하고 구박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 난 내가 우리 집에 와준 게 그저 고마웠어. 내가 왜 이렇게 돈에 인색했는지 아니? 너와 우리 손주들의 미래를 위해서였어. 단 한 가지 부탁이 있구나. 지혜는 눈물을 닦으며 편지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그때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야, 나왔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급하게 편지를 제자리에 넣으려는 순간 마지막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혜는 떨어진 편지를 주워들었고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부탁은 내 남편 우리 아들에 대한 거야. 사실 우리 아들은. 지혜야, 어디 있니? 시어머니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어머니, 지혜는 눈물을 훔치며 일어섰습니다. 시어머니는 방 안의 상황을 보고 곧바로 눈치챘습니다. 아이고, 결국 알게 됐구나. 어머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곁에서. 지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급히 병원으로 모시는 동안 지혜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내용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사실 우리 아들은. 내 남편은 내 친아들이 아니란다. 30년 전 내가 데려와 키운 아이야. 병원 응급실에서 시어머니가 깨어나자마자 한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지혜야, 이제 다 말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전 나는 첫째 아이를 잃어버린 후 불임 판정을 받았어.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절망 속에서 어느 날 우리 집 앞에 버려진 갓난아기를 발견했지.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내 남편 우리 성민이었어. 하늘이 내게 준 선물 같았지. 법적으로 입양도 했고 친자식처럼 키웠지. 하지만요? 얼마 전 성민이의 친부모가 나타났어. 대기업 회장 부부야. 그들이 성민이를 찾고 있대. 대기업 회장 부부라뇨?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 달 전이었어. 서울 강남에 있는 제1물산 최 회장 부부가 찾아왔지. DNA 검사 결과를 들고. 병실의 창문으로 비치는 노을빛이 시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30년 전 그들의 아들이 병원에서 사라졌대. 그때 내가 데려온 성민이가 바로 그 아이였던 거야. 그럼 어머니, 그동안 찾지는 않으셨던 건가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물론 찾았지. 경찰서도 가보고 병원에도 수없이 물어봤어.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더구나. 그래서 정말 버려진 아이인 줄 알았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 회장 부부는 성민이를 데려가고 싶어 해. 그동안 못 누린 부모 자식의 정을 나누고 싶다는데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니? 하지만 어머니, 성민 오빠는 어머니가 키우신. 그래서 내가 마지막 부탁이 있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지혜야, 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내가 죽기 전에 성민이가 자기 친부모를 만나게 해주고 싶어. 하지만 그 전에 갑자기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지혜가 급하게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고 시어머니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날 밤 병원 복도에 홀로 앉아있던 지혜는 문득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궁금해졌습니다. 그 전에 뭐라고 하시려 했던 걸까? 그날 밤 11시 병원 복도에서 지혜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맞이했습니다. 윤지혜 씨죠? 중년의 고급스러운 차림의 부부가 다가왔습니다. 저희가 제일물산 최 회장 부부입니다. 지혜는 긴장된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위중하다고 해서 뵈러 왔습니다. 최 회장의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30년 전 그날 아들을 잃어버린 건 저희의 큰 실수였습니다. 최 회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제 아내가 잠시 아이 곁을 떠난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죠. 누군가가 아이를 데려갔다는 걸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3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지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최 회장 부인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우연히 알게 됐어요. 제일물산 공채에 지원한 이력서를 보다가 성민이의 사진을 보는 순간 알았죠. 너무나 남편을 닮은 그 얼굴을. 성민 씨가 제일물산에 지원했었나요? 지혜는 놀랐습니다. 남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죠. 그때 저희가 DNA 검사를 의뢰했고 갑자기 중환자실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의료진이 달려가는 소리에 지혜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김영숙 환자 심박수가 불안정합니다.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지혜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시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 힘을 다해 무언가를 말하려 했습니다. 지혜야. 의료진이 잠시 물러선 사이 지혜는 시어머니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말씀하세요. 지혜가 시어머니의 마른 손을 잡았습니다. 서랍 속에 또 하나의 편지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또렷했습니다. 성민이는 사실은 그때 시어머니의 심박수가 다시 불안정해졌습니다. 어머니,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 이건 꼭 말해야 해. 내 마지막 고백이야. 성민이는 쌍둥이였어. 순간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최 회장 부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쌍둥이라고요? 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집 앞에 두 아이가 있었어. 한 아이는 내가 데려왔고 다른 한 아이는 시어머니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다른 아이는 양로원 원장님이 데려가셨어. 최 회장 부인이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 그래, 김성준 교수. 성민이의 쌍둥이 동생이야. 잠깐만요. 그럼 서울대 김성준 교수님이. 지혜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김성준 교수는 바로 시어머니의 주치의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김성준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힘겹게 손을 뻗었습니다. 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김성준 교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받았을 때 제가 직접 확인했으니까요. 그래서 어머니의 주치의가 되기로 했던 겁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넌 알고 있었니? 네, 하지만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토록 힘들게 키우신 성민 형을 뺏길까봐. 그리고 김 교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양로원 원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편지입니다. 제 출생의 비밀과 그날 밤의 진실이 담긴. 김성준 교수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1994년 8월 15일 그날의 기록. 나 전송해양원 원장 박영수는 고백합니다. 그날 밤 최 회장 부부의 쌍둥이 아들들을 데려온 건 바로 나였습니다. 최 회장이 첫째 부인이었던 김영숙 씨의 부탁이었습니다. 잠깐, 최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영숙이가 당신이 시어머니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난 당신의 첫 번째 부인이었어. 30년 전 당신이 지금의 부인과 바람이 났을 때 난 임신 중이었어. 병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혼을 요구했지. 그때 알게 됐어. 현재의 부인이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걸.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난 미쳤어. 복수심에 아이들을 데려오기로 했지. 하나는 내가 키우고 하나는 양로원에 맡기기로. 하지만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더 이상 복수 같은 건 생각할 수 없었어. 성민이는 내 전부가 되었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죄책감이 커졌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특히 지혜를 며느리로 맞이하고 나서 이 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알게 되면서 더는 이 비밀을 안고 살 수 없었어. 최 회장의 현재 부인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잠깐. 그럼 성민이가 회사에 지원한 것도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건 정말 우연이었어. 하지만 성준이가 주치의로 온 건 김성준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담당이가 된 건 운명이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보고 저는 알게 되었죠. 어머니가 저의 친모가 아니라 오히려 저를 버린 분의 첫 번째 부인이라는 걸. 그래서 나를 살리지 않기로 한 거니? 시어머니의 말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김성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제가 항암 치료를 권하지 않은 건 어머니의 암이 이미 너무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최선의 판단을 했을 뿐입니다. 갑자기 시어머니가 김성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이제 편히 갈 수 있겠다. 어머니, 지혜가 외쳤습니다. 아직 마지막 비밀이 남았잖아요. 서랍 속 편지. 그래. 지혜야, 내 가방 안에. 시어머니의 말에 지혜는 재빨리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또 하나의 봉투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라고 쓰여진 편지였습니다. 지혜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가기 전에 꼭 해야 할 고백이 있어. 성민아, 넌 내 아들이야. DNA가 뭐라고 하든 30년을 키운 내가 내 진짜 어미야. 내가 제일물산에 지원한 건 알고 있었어. 그건 내 안에 있는 피가 이끈 거겠지. 성준아, 난 널 버린 게 아니야. 다만 내 욕심과 분노 때문에 널 다른 곳에 맡겼지. 하지만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되어 날 치료해주다니. 이게 바로 하늘의 뜻이 아닐까. 최 회장님과 사모님께 저의 용서받지 못할 행동. 이제서야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복수심에 사로잡혀 저지른 일이지만 그 결과로 두 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혜야. 넌 내가 30년 동안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찾게 해준 천사였어. 처음엔 며느리로 들어온 너였지만 이제는 친딸보다 더 소중한 내 딸이야. 내가 그동안 구두쇠처럼 굴었던 건
너와 성민이 그리고 우리 손주들의 미래를 위해서였어. 은행에 있는 모든 돈은 이건 다 내 앞으로 해놨다. 하지만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게 있구나. 성민이와 성준이 두 아들이 서로를 진정한 형제로 인정하고 지내줬으면 해. 그리고 지혜야. 넌 두 가정 사이에서 다리가 되어주렴. 마지막으로 내가 숨겨둔 또 하나의 비밀이 있어. 서울 강남에 있는 4명이의 빌딩. 그건 30년 전 이혼하면서 받은 위자료로 산 거야. 그 빌딩의 수익금으로 양로원에 매달 후원금을 보내왔어. 이제 그 빌딩은 성민이와 성준이가 똑같이 나눠 가졌으면 해.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두 아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갔으면 좋겠구나. 편지를 읽는 동안 병실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성민이가 병실로 달려왔습니다. 지혜가 연락을 했던 것입니다. 어머니, 성민이 병실로 들어오자마자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성민아 미안하다. 내게 이런 큰 비밀을 감당하게 만들어서. 어머닌 제 진짜 어머니예요. 30년을 키워주신 분이. 성민이 말하다 멈칫했습니다. 병실 안에 최 회장 부부와 김성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민아, 김성준이 먼저 다가갔습니다. 난 내 쌍둥이 동생이야. 순간 성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 봤을 때부터 왠지 낯이 익었던 거구나. 최 회장이 두 아들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용서하고 새로 시작하는 게 어떻겠나. 시어머니가 힘겹게 손을 들어 모두를 가리켰습니다. 다들 이리 와요. 내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모두가 시어머니의 침대 주위로 모였습니다. 난 행복했어요. 비록 잘못된 선택으로 시작했지만 성민이를 키우면서 지혜를 며느리로 맞이하면서 그리고 성준이가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되어 날 치료해 주는 걸 보면서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 시어머니가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지혜야 저 창가 화분 밑을 좀 볼래? 지혜가 화분을 들어보니 그 밑에 작은 열쇠가 있었습니다. 그건 내 옛날 집 열쇠야. 그 집에 가면 성민이와 성준이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 있어. 병원에서 몰래 찍은 사진. 30년 동안 난 매년 성준이의 생일에 그 집에 가서 사진을 보며 울었단다. 그리고 성민이 사진 옆에 성준이 사진을 나란히 붙여두고 최 회장의 현재 부인이 갑자기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저도 용서해 주세요. 아니에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우리 모두가 잘못했고 또 모두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호흡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민아 성준아. 너희 둘은 이제 진짜 형제로 지내다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사랑은 피보다 더 진한 법이야. 그리고 지혜야. 시어머니가 지혜를 바라보며 마지막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혜야.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내가 있어서 내가 진정한 어머니가 될 수 있었어. 처음엔 며느리라고 구박도 하고 째째하게 굴었지만 그게 다 너를 시험하는 게 아니었어. 내 못난 성격이었지. 시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내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난 무서웠단다. 내 비밀이 들통날까봐. 성민이가 떠날까봐. 하지만 넌 날 진짜 어머니처럼 섬겨줬지.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억나니? 3년 전 내가 독감으로 아팠을 때 너는 3일 동안 밤새 내 곁을 지켜줬어. 그때 난 결심했어. 내게 진실을 말하기로. 하지만 그러다 이 병이 발견됐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저기 서랍맨 아래 파란색 통장이 하나 더 있어. 그건 내가 30년 동안 모은 또 다른 비상금이야. 그걸로 내가 하고 싶었던 어린이 도서관을 만들어주렴. 지혜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린이 도서관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 시어머니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너의 일기 미안하지만 몰래 봤단다.
매일 밤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을 만드는 꿈을 키우는 걸 보면서 난 내가 더욱 자랑스러웠어. 성민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저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제가 가진 건 다 어머니가 주신 거니까. 그래, 너희 둘이 함께 그 도서관을 만들어주면 좋겠구나. 그리고 성준이도. 김성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소아암 환자들을 위한 의료 지원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시어머니의 옷을 정리하다가 낡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어머니의 일기인가 봐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994년 8월 16일. 오늘 아이들을 데려왔다. 뱃속에서 잃은 내 아이 대신 하나는 내가 키우고 하나는 보낸다. 이게 과연 옳은 걸까? 아기들의 눈을 보니 가슴이 미어진다. 2000년 3월 15일. 성민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똑똑하고 착한 우리 아들. 다른 한 명은 잘 지내고 있을까? 매일 밤 양로원 앞을 서성이지만 차마 들어가지 못한다. 2015년 9월 24일. 오늘 성민이가 지혜를 데려왔다. 처음 보는 순간 마음에 들었다. 이 아이라면 언젠가 모든 진실을 알게 되어도 우리 가족을 지켜줄 것 같다. 2023년 12월 1일. 오늘 병원에서 성준이를 다시 만났다. 내 주치의가 되어 있었다. 그 순간 알았다. 이제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할 때라는 걸. 하늘이 마지막 기회를 준 것 같다. 최 회장의 현재 부인이 일기장을 보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언니,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사실 성민이는 제 아이가 아니에요. 병실 안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최 회장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언니가 병원 근처를 서성이는 걸 봤어요. 매일 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더 자주. 최 회장의 부인이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언니가 유산을 한 게 아니라 스트레스로 조산을 했다는 걸. 그리고 그 아이가 시어머니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럼 내 아이는? 내 살아 있어요. 제가 키웠습니다. 최 회장 부인의 고백에 병실이 술렁였습니다. 우리 성준이가 사실은 언니의 친아들이에요. 제 쌍둥이와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DNA 검사에서도 김성준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럼 저는 김영숙의 아들이군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내 아들이었던 거야. 내가 그렇게 찾아 헤맸는데.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 내가 그렇게 찾아 헤맸는데 바로 내 앞에 있었다니. 성민이가 성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알겠어. 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닮았는지. 우린 이복 형제였던 거야. 잠깐만요. 지혜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평생 모으신 재산의 진짜 이유는? 시어머니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아들을 찾으면 그동안의 세월만큼 큰 선물을 주고 싶었거든. 하지만 더 큰 선물은 따로 있단다. 시어머니가 베개 밑에서 오래된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성준이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야. 그리고 날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포기하고. 최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영숙 씨, 그건 맞아요. 당신이 모르는 진실이에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강해졌습니다. 성준이 아버지는 재벌 3세였어요. 하지만 당신의 협박으로 모든 걸 포기하고 떠났지. 그리고 30년간 몰래 아들을 위해 재산을 모았어요. 작년에 돌아가시면서 이 통장을 내게 맡기셨어. 김성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제 친아버지는? 내 아버지는 서울 최대 병원 그룹의 상속자였어. 하지만 모든 걸 포기하고 시골 의사로 살다 가셨지. 널 찾지 못한 걸 평생 후회하시면서. 지혜는 충격에 빠진 채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그토록 병원과 의료 사업에 관심이 많았는지. 성준아, 이건 내 아버지의 유산이야.
그분은 평생 널 찾았어.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 돈의 절반은 성민이 것이기도 해. 내 아버지가 그러셨어. 내 아들을 키워준 그분의 아들에게도 똑같이 나눠주라고. 성민이와 성준이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어. 시어머니가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서울 시내 모든 구의 어린이 병원을 지어다요. 가난한 아이들이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그 병원 안에는 반드시 도서관을 만들어주렴. 지혜가 꿈꾸던 그런 도서관을. 어머니,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어머니가 최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에게도 용서를 구해요. 내가 아이들을 데려온 건 잘못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이런 좋은 아들들을 키울 수 있었고. 갑자기 시어머니의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네 사람이 동시에 외쳤습니다. 잠깐 아직 할 말이 남았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가늘어졌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성준아, 서랍 맨 밑에 내 아버지가 남긴 편지가 있어. 30년 동안 매년 내 생일마다 쓰신 편지. 읽어보면 내가 의사가 된 이유를 알게 될 거야. 성준이가 서랍을 열자 낡은 편지 뭉치가 나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오늘은 내 첫 번째 생일이구나.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겠지. 하지만 난 오늘도 병원 구석구석을 돌며 널 찾아다녔단다. 언젠가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난 내게 가장 좋은 병원을 지어주고 싶구나. 아픈 아이들이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병원을. 그래서 전 어릴 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었던 거군요. 성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혜야.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책으로 써주렴. 내가 그토록 꿈꾸던 작가로서의 첫 책으로.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해. 지혜는 놀랐습니다. 자신이 작가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걸 시어머니가 알고 있었다니. 사실. 지혜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내 책상 서랍에 있는 소설 원고. 다 읽어봤단다. 내가 퇴근하고 매일 밤 몰래 쓰던 그 이야기. 정말 아름다웠어. 지혜는 놀라서 입을 가렸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써왔던 원고였는데. 그래서 널 위해 출판사 사장님을 만나고 왔어. 내가 마지막으로 한 일이야. 시어머니가 힘겹게 웃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내 원고를 검토하시기로 했어. 이제 넌 내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 성민이가 지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 그런 꿈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마지막 힘을 모으는 듯 했습니다. 내 장례식에는 검은 옷을 입지 말아다오. 난 이미 충분히 행복했으니까. 모두가 화사한 색깔의 옷을 입고 웃으면서 보내줬으면 해. 갑자기 심전도 모니터의 소리가 불규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너희 모두에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사랑한다. 정말 많이 사랑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마지막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네 사람의 외침이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의 장례식장. 시어머니의 유언대로 모든 사람들은 화사한 색깔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게 내가 떠난 지금 너희는 이 편지를 읽고 있겠구나. 울지 마라. 난 정말 행복했단다. 성민아, 넌 내 선택이었고 내 자부심이었어. 앞으로는 성준이와 함께 새로운 병원을 만들어 가렴. 너의 경영 능력과 성준이의 의술이 만나면 정말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을 거야. 성준아, 미안하구나. 내가 내 친아들이란 걸 알면서도 말하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 넌 2개의 선물을 받았잖니.
새로운 형도 생겼고 내 아버지의 꿈도 알게 됐으니 지혜야, 너는 내 마지막 행복이었어. 내가 쓴 소설이 출간되면 제일 먼저 하늘나라에 내게 보여주렴. 그리고 앞으로 지을 모든 어린이 병원에 도서관을 만들어주는 일. 내가 직접 챙겨주길 바란다. 최 회장님과 사모님께 이제는 정말 용서하고 화해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들이 결국은 이런 특별한 인연을 만들어냈네요. 마지막으로 내가 모은 재산은 모두 자선재단을 만드는데 써주길 바란다. 김영숙 어린이 희망재단. 아픈 아이들과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써주렴. 이제 난 편히 쉬려고 한다. 너희를 위해 기도하면서. 엄마가 어머니가 영숙이가. 서울 강남구에 새로 문을 연 김영숙 어린이 희망병원 개원식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시나요? 지혜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병원 1층에는 마음을 치유하는 도서관이 자리 잡았고 2층부터 10층까지는 최신식 의료시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원장님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성준이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병원은 저희 어머니의 꿈이었습니다. 앞으로 25개 구마다 이런 어린이 전문 병원을 세울 예정입니다. 성준이가 카메라 앞에서 담담히 말했습니다. 성민이는 병원 경영을 맡아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했고, 지혜는 도서관 운영과 함께 첫 소설 시안부 시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을 출간했습니다. 지혜야, 최 회장의 부인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나도 널 딸이라고 불러도 될까? 지혜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한 어린 환자가 달려와 지혜를 껴안았습니다. 작가 선생님 책 읽었어요. 저희 할머니가 읽어주셨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지혜는 아이를 안아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할머니 이야기란다. 세상에서 제일 착하고 사랑이 많으신 할머니. 병원 입구에는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 사진 아래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은 피보다 진하고 용서는 시간보다 강하다. 김영숙 어린이 희망병원 설립자자. 그날 밤 병원 옥상 정원에서 작은 가족 모임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던 광어회도 준비했어요. 지혜가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건 성민이가 낡은 앨범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집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앨범을 펼치자 놀라운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갓난아기였던 성민이와 성준이가 나란히 누워있는 사진. 몰래 찍은 성준이의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그리고 매년 성준이의 생일마다 멀리서 찍은 사진들. 어머니가 이렇게 30년 동안 성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시어머니의 일기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25일 마이너스 마지막 일기. 오늘은 크리스마스구나. 하늘에서 내가 우리 가족을 바라보게 될 첫 크리스마스. 지혜는 분명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을 거야. 성민이는 병원 경영을 위해 늦게까지 일하고, 성준이는 환자들을 돌보느라 바쁠 테지. 하지만 난 알아. 우리 가족이 이제 진정한 하나가 되었다는 걸. 혈연은 중요하지 않아.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제 난 편히 쉴 수 있구나.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해질 거란 걸 알았으니까. 당신들을 영원히 사랑하는 엄마가.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저 위에서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내 사람이 동시에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을 영원히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들려드린 시안부 시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은 단순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져 온 한 여인의 사랑과 속죄, 그리고 용서의 대서사시였습니다. 겉으로는 구두쇠 시어머니였지만 속으로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어머니. 평생을 아들을 그리워하며 살았지만
결국 용서와 사랑으로 모든 것을 승화시킨 어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가족들의 이야기. 특히 이 사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피보다 진한 것이 사랑이고 시간보다 강한 것이 용서라는 걸 보여준 이 이야기.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 말없이 희생하고 계실 것입니다. 겉으로는 무뚝뚝하고 야박해 보여도 속으로는 자식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하는 어머니들. 이제 김영숙 어린이 희망병원은 전국 곳곳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아픈 아이들이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곳. 지혜씨의 도서관에서 희망과 꿈을 키워가는 아이들. 어쩌면 이것이 시어머니가 진정으로 원하셨던 마지막 선물이 아니었을까요?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수많은 가족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따뜻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조금 더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